우리 동네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상권관리가 뭐니?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MC 권예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개념인 청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청렴하게 살고 계신가요? 내가 청렴하게 살고 있는지의 기준은 무엇이며 그 기준에 나는 어느 정도 부합해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청렴은 무엇일까요?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을 이해하는데 해당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산하의 청렴연수원을 통해 청렴과 관련된 인식을 조사했는데 결과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조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에 대해 6가지 덕목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차이를 넘어 차별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의 공정과, 두 번째,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정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 세 번째, 거짓과 위선이 아닌 진실을 추구하는 정직과, 네 번째,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인의 의무를 다하는 책임, 다섯 번째, 과도하고 부당한 욕심을 버리는 절제와 마지막으로 자신의 주위를 비롯한 공공을 위하는 마음으로 보살피고 애쓴다는 뜻의 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요소들이 어우러진 청렴은 무조건적인 선과도 같으며 청렴이 강조되는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안전하고 이상적인 사회를 위해 반드시 실현, 지속되어야 하는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렴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그 중요성이 피부에 와닿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마치 공기가 언제나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잊고 지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청렴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청렴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수단입니다. 청렴은 가치관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며 가치관은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청렴이 기본이 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생각과 행동이 청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스스로의 이기심을 위해 또는 부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청렴을 배제한 의사결정을 한다면 이는 높은 확률로 타인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결국 도덕적, 윤리적인 비판은 물론 사회적, 법제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나 인터넷을 통해 각종 정보가 무기한에 가깝게 보존되는 현대사회에서는 한순간의 실수로 발생한 주홍글씨가 본인은 물론 본인을 비롯한 주변인들에게까지 평생에 걸쳐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청렴은 사회를 지속하고 유지하는 근거로서 청렴이 배제된 사회는 정상적인 상호작용을 기대할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사회는 다양한 유무형의 약속이 존재합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그 가치에 맞는 금전을 지불해야 하고 차량은 보행자 신호로 바뀐 횡단보도를 가로질러서는 안 되며 타인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욕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유무형의 약속의 근거가 바로 공정, 약속, 정직, 책임, 절제, 배려가 내포된 청렴입니다. 만약 청렴이 배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청렴이 배제된 사고방식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큰 편취를 달성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예컨대 거래 관계에 있어 상호 불신이 전제가 된다면 상대방의 돈이 위조지폐는 아닐까? 나에게 사기를 치려는 것은 아닐까? 상품 및 서비스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닐까와 같은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환경에서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심에 근거한 무관심이 사회적으로 팽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침묵하는 다수가 사회를 어떤 결과로 만드는지에 대한 예로 마르틴 뉴밀러 목사의 금언을 들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조직, 단체, 지역, 그리고 한 나라로 확대된다면 사회는 존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라에서는 공직자 등에게 필수적인 개념인 청렴에 대한 위반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부정청탁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이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목적으로 시행된 법안입니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등에게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 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며 또한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부정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5가지 사항에 대해 법률이 정하고 있는 부분을 표로 보시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정청탁 행위를 요구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금품 등 수수 행위에 해당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 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제10조의 외부 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허청에서 만든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카드 뉴스를 통해 조금 더 쉽게 알아볼까요? 이처럼 청렴은 모두에게 필요하며 어느 한쪽만 지녀서는 안 되는 개념입니다. 공무원을 비롯해 상권 관련자 모두가 청렴에 기반한 사고와 행동을 통해 이상적인 우리 동네 시장 상권이 될 수 있도록 나부터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은 모르고 행동할 경우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손해보는 일 없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동네 상권의 르네상스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